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사지원 서류. 서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항목이나 평가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소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와 평가 요소가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 자체가 미비했고 항목이나 형식도 획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자기소개서 항목도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펙 중심의 서류 평가가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소서 비중은 높지 않았죠. 이러한 변화를 거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직무 역량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자기소개서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취업의 큰 경쟁력으로 부상했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스펙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752곳의 채용 담당자 설문 결과 입사지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직무 관련 근무 경험과 전공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이것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입사 서류의 평가와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출신지, 외모, 학벌 등의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채용 트렌드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서류 항목에서 아예 삭제하도록 한 거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항목으로는 지원자가 직무나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답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획일화되어 있던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및 사회 경험, 지원 동기 포부 등의 기본 항목에서 벗어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핵심 가치에 부합되는 인재인지를 물어보거나 직무 관련 역량과 비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미션을 주면서 해당 산업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적절한지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 직무 역량,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변화하였고 각각의 기업마다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 유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의 트렌드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 즉 지원 직무와 기업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에 맞는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의 수행 업무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다를 수 있으며 기업별로 추구하는 조직 문화나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셋째, 목표에 맞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본인의 경험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단계별 서류 작성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역량 도출을 통해 어떠한 주제로 작성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당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역량에 근거를 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스토리텔링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만 여러분이 회사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더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역량 도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 인재상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직무별로 원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것을 정리해보세요. 각 기업과 직무마다 다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 직무나 기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맞는 키워드까지 찾았다면 이제 내가 가진 역량과 기업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비교해보고 공통적인 역량의 키워드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서류에 어필해야 할 핵심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경험과 함께 어필하여 기업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경험 정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험 정리는 도출한 역량에 맞는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은 지원자의 핵심 역량 보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글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 나타난 지원자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역량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인턴, 현장 실습, 프로젝트 경험이나 대회 1등, 학점 A+ 등의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험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나 성과가 명확한 경험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생 활 동안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공모전,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자기소개서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험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도출한 핵심 역량 3가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의력, 문제 해결력,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이 역량들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의 직무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사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는 직무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창의력 역량에 대한 사례 3가지 중에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 해결력에서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경험이 될 수 있고 도전정신에서는 굿즈 판매를 위한 와디즈 펀딩 경험이 직무 관련 경험이라는 것을 선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역량에 맞는 사례 중 직무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경험 정리 단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선택한 역량에 맞는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S. 상황을 말합니다. T.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혹은 내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말합니다. A는 행동입니다. 주어진 역할에서 수행했던 본인의 행동을 말합니다. 혹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말하죠. R. 그 행동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의 경험을 작성하는 방법을 바로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S는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나 시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활동명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에서는 당시 나에게 맡겨진 업무, 내가 처리해야 할 일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서술해야 합니다. A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R은 그 행동들의 결과를 말하죠. 자,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사례를 스타 기법에 맞게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S는 2학년 여름방학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와 같이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T입니다. 매달 초 매출 상승을 위해 점장님과 직원들이 매장 관리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야 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과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A는 근무하는 매장이 공대 대학가 주변임을 생각하고 공대인 만큼 남성이 많다는 것을 파악해내고 남성 위주의 샘플 증정 이벤트를 구성하고 상품 배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와 같이 본인이 창의력이라는 역량을 발휘하게 된 구체적인 행동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R은 제 의견에 따라 마케팅을 한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매출이 상승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아이디어 성과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행동에 따른 결과를 작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화된 글을 모두 연결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구성이 되었다면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서론의 주제문과 문장의 마지막에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즉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결론지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사례에 주제문과 결론을 추가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완성해 볼까요? 모든 아이디어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역량의 키워드인 아이디어, 즉 창의력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2갈씩 주제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해당 문장을 통해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글을 읽음으로써 지원자와 그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 기법에 따라 경험 스토리를 추가하고 결론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라며 자신이 가진 창의력으로 어떠한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무와 연결하는 결론으로 자신의 직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는 역량에 맞는 경험을 구체화하여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의 핵심인 NCS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NCS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고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NCS에서는 역량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 즉 직업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K, 지식과 S, 스킬, A, 태도를 말하는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별 표준화된 직무 역량을 참고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기업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총 10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내용에 따라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여러분이 직업 기초 능력 각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어떤 역량인지 맞추어 밑줄을 이어보세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와 하위 영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CS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한 경험을 작성하세요 와 같이 그 개념을 이해해야만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에서 물어보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야 합니다. NCS 사이트 내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역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타인을 설득한 경험을 다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문항일까요? 정답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다른 기업의 기출문항을 살펴볼까요? 의견이 다른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 상황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배운 점을 설명하세요. 자, 이렇게 설득이나 소통을 주된 키워드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고민해 보실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고객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소통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팀원으로서 동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본인의 역할과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함께 기술해 주세요. 자, 이 문항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문항일까요? 네, 정답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다른 기업의 기출문항입니다. 조직 또는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에 노력했던 경험, 타인과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태도. 자, 이렇게 협업과 팀워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주된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경험을 선택하실 때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하고 갈등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던 경험, 리더로서 팀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 외에도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고 해결했던 경험,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이 문항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문항일까요? 정답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다른 기업의 기출문항을 살펴볼까요? 창의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업무 또는 과제를 개선했던 경험, 최근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경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거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한 것이 주로 키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관련 경험을 고민하실 때에는 창의적인 사고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한 경험이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냈던 경험 등을 떠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소개서 문항일까요?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지켜야 했던 절차 또는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것들을 준수하기 어려웠는지 서술해 주세요. 자, 이 문항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 질문일까요? 정답은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와 관련된 다른 기업의 기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조직에서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 등 원칙과 정직 그리고 희생이 주된 키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 윤리 관련 경험에 대해 고민할 때는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추구하는 비전 또는 핵심 가치 그리고 규정이나 인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당시 당면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문항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의 자기소개서 항목일까요? 정답은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 관련한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나요? 또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킨 경험. 이렇게 한정된 자원 또는 업무 효율이나 계획 등이 주된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 능력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에는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경험 또는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성취를 거두었던 경험 등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 등이 있습니다. 관심 산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 또는 원하는 정보의 수집 및 가공 경험을 물어보는 정보 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지원하는 조직의 비전, 핵심 가치 등에 맞는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조직 이해 능력 또는 분석적 사고를 확인하는 수리 능력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물어보는 자기개발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쌓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물어보는 기술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 기초 능력 중 지원하는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기초 능력에 맞는 경험을 찾고 스토리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 관련 질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본인의 장점을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부 경험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험을 선택하는 거죠. 공공기관 인턴 경험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불편함을 개선했던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앞의 스타 기법에 맞게 스토리텔링 해보는 겁니다. 스타 기법에 맞게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작성하고 서론에 소제목과 해당 내용에 맞는 주제문, 그리고 해당 역량을 직무와 연결한 마무리 멘트까지 쓰면 자기소개서 내용이 완성되는 거죠. 연결해서 볼까요? 대인관계에 대한 본인의 강점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게 된 자기소개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 동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지원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전공 혹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꼭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전공과 지원하는 직무나 기업이 관련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소재를 찾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먼저 해당 전공자로서 지원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을 수강하며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관심을 느끼게 된 경험 등을 소재로 활용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해당 기업 및 직무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 관련된 노력을 경험으로 쓰는 거죠. 자,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역량으로 지원 기업과 직무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반도체 품질 관리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장기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반도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느꼈고 또 공정 엔지니어로서의 목표를 갖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전공 수업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지식을 학습한 과정과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능력 키웠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통해 양산의 초기 수율을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원자는요, 다양한 전공 과목을 수강하며 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끊임없이 찾는 공정설계 직무의 매력을 느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생명화공 연구실 인턴을 통해서 탄탄한 공정설계 기본기를 쌓았다는 것과 논문과 전공 서적 등을 가까이 하며 지식을 축적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공정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안정화된 수요를 가진 공정을 개발하겠다. 자, 이러한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하는 기업 및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도 지원 동기로 쓰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먼저 기업 및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설명해 주고 해당 경험을 통해 기업과 직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싶은지를 연결하는 거죠.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 이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마케팅, 광고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콘텐츠 유튜브가 15만 뷰를 넘긴 경험 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광고를 기획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인턴과 마케팅 학회, 산학협력기업 영업, PD 경험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의 꿈을 갖게 된 계기와 노력의 과정을 설명한다면 좋은 지원 동기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원자는 버거킹 매장에서 근무 경험을 통해 이 기업의 장점을 몸소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면서 느꼈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기업이나 직무의 경험을 통해 지원 동기를 설명한다면 진정성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전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송변전 배전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의 근무 목표를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없고 전공 관련성도 부족한 경우예요. 사실 많은 지원자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원 분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재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산업 및 그 사업 분야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관련성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또는 자신의 강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은 회사의 홈페이지와 최근 뉴스 기사 몇 개를 보고 소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지원 동기에 대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명칭만 바꿔도 상관이 없는 지원 동기라면 기업에서 이 지원자가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남들과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찾을 때에도 단순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 아닌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재무회계 직무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거나 경쟁사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고 지원 기업이 잘하고 있는 점 등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 마케팅의 경우 구체적인 영업의 성과나 전략 등을 언급하며 잘하고 있는 점 또는 아쉬운 점과 개선점에 대해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D의 경우 해당 산업의 기술적인 이슈나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와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공시된 사업보고서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기업의 경우 알리오 사이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잡코리아, 사람인, 캐치 등과 같이 채용 사이트 내에 있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합 분석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 분석한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 이 지원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라는 시장의 흐름과 그에 맞는 이 기업의 장점을 자신의 지원 동기로 만들었습니다. IT 분야로 지원하는 이 지원자는 금융산업의 데이터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메시지로 지원 동기를 전달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업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 기업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고 그것을 자신의 동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지원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흐름과 지원하는 기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역량을 통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연결하여 지원 동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어필하는 지원 동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계획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는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추후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원 분야와 직무 분야를 기록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곳에서의 직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방향, 업무 추진 방법과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직무 수행 계획서는 일반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는 포부라는 항목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직무의 수행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 탐색입니다. 직무 정보를 탐색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문항을 확인한 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을 이해하고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화면에 나온 직무수행 내용 중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해당 직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수집, 현장조사, 안정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수행 직무에서 표시된 부분과 동일한 내용들을 체크해 주세요.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쓸 수 있는데요. 직무수행 내용과 필요 지식, 기술, 태도를 연결해서 하나의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및 평가 업무를 통해 무엇을 해내고 싶은지와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로 임할 것인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단락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취업의 첫 번째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커진 만큼 더 큰 시간과 노력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직무에 맞는 역량을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어필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